앞으로 올려보십시오. 아까 처음 오셨을 때하고 기분이 어떠신가 봐야지. 네, 편안하십니까? 네. 아직 좀 찝찝하게 남아있는 것도 있죠? 네. 있긴 있어요. 약간 있을 네. 거예요. 살짝. 한 번에 다 좋아지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빨리빨리 좋아질 것 같아요. 올리는 것도 어떠세요? 앞으로? 네. 편안하신가요?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기신경치료학회입니다. 어깨 수술 권유를 받으신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영상을 진지하게 보시기 바랍니다. 수술이 안 좋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제가 이 영상을 준비한 건 절대 아니니까 오해하지 마시고요. 치료의 다양성에 대해서 제가 설명드리고 싶다. 이 부분만 좀 이해해 주시고 보시면 될 겁니다. 방송사에서 보도가 된 두 개의 뉴스를 제가 먼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깨 근육 파열로 수술을 받은 환자는 지난 2013년 5만 4천여 명으로 10년 새 37배 늘었습니다. 같은 기간 수술 대신 약물이나 물리치료 같은 보존 치료를 받은 환자는 3배 느는 데 그쳤습니다. 치료 비용도 수술 환자는 평균 250만 원으로 비수술 환자의 9배가 넘었습니다. 또 어깨 근육 파열 환자 300여 명을 조사해보니 수술 치료를 받은 경우 초기 통증은 적었지만 1년 뒤엔 효과에서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관절 가동 범위도 1년이 지난 후엔 별다른 차이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일부의 병원에서는 보존적 치료를 좀 등한시하고 수술적 치료로 이제 먼저 환자를 선택을 하고 인도하는 병원도 있는 것 같습니다. 환자분 혼자서 판단하시기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방금 보여드렸던 보도 내용은 KBS에서 보도가 된 내용입니다. 너무 한쪽으로 치우쳐서 여러분 수술이 안 좋다라고 생각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따가 한 번에 좀 정리를 해드릴게요. 자, 두 번째 보도 한번 보시겠습니다. 어깨 통증을 치료하는 수술이 사실상 효과가 없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영국 옥스퍼드 대학 교수와 국립보건연구소 연구원 등 전문가 50여 명으로 구성된 연구팀은 견봉 하통증이라는 어깨 질환으로 고생한 환자 300여 명을 선정한 뒤 진짜 수술과 가짜 수술을 받은 그룹으로 나눠 연구해 이런 결과를 얻었다고 밝혔습니다. 기존에도 해당 수술이 별로 효과가 없다는 연구 결과는 있었지만 가짜 수술과의 비교를 포함한 대규모 연구가 이뤄진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연구팀은 해당 수술이 아무 효과가 없거나 수술 비용 등을 고려할 때 환자에게 의미 있는 결과를 주지 못한다는 이번 연구 결과가 지난 30여 년 동안 이어져온 수술 관행을 재검토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두 번째 보도인 견봉하 성형술과 관련된 옥스퍼드 대학의 논문이 있습니다. 자, 보시기 바로 이건데요. 보도된 내용의 근거를 뒷받침할 만큼 굉장히 세밀하게 연구가 되고 또 오랜 기간 추적 조사를 했더라고요. 사실 조금 저도 좀 충격이었어요. 자, 저는 수술을 전문으로 하는 정형외과 전문의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술에 대한 비판을 할 자격이 없습니다. 다만 객관적인 시각에서 치료의 다양성에 대해서는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는데요. 여러분들 혹시 어깨 수술을 하면은 새 것이 되는 걸로 생각하신다면 그거는 좀 생각을 좀 버리시면 좋을 것 같아요. 수술이라는 방법은 몸에 위해를 가하는 처치이고요. 어쩔 수 없이 시행을 하는 방법입니다. 가능하면 수술하지 않고 개선되고 좋아질 수만 있다면 그게 더 낫겠죠. 그런데 심각한 고민이 아닐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은 수술을 하면은 다 좋아질 줄 알았는데 이 보도 외에도 여러 개의 보도를 통해 가지고 수술 후에 안 좋은 후유증과 관련된 영상들, 보도들이 꽤 많고 논문들도 꽤 많아요. 안타깝지만. 그러나 수술이 무조건 나쁜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임상에 있어 보면요. 팔 자체가 완전히 밑으로 빠져서 기능 자체가 완전히 상실되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이거를 판단하는 건 정형외과 전문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어깨 수술을 권유하실 때는요. 상태가 더 안 좋아져서 나중에는 어깨를 못 쓸 수도 있겠다라고 판단하는 경우에 여러분들에게 아마 수술을 권하게 될 겁니다. 결국은 수술이 절대적인 방법이 아니다라는 것이 현재 지금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가요? 수술 외 비수술적인 방법으로 어깨를 좋아지게 하는 정말로 다양한 그런 치료법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거예요. 반드시 수술을 해야지 되는 그런 경우, 팔에 장애가 남을 정도로 심각한 그런 경우를 제외하고 모든 수술을 권유받으신 분들에게 동일하게 해당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비수술적 접근을 할 때는요, 무조건 통증 조절이 잘 되고 오랫동안 지속이 되는지 그 방법을 찾고 발전시켜 나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힘줄이 많이 파열되었지만 여러분 담당인께서 이거 팔에 장애가 남을 정도는 아니고 완전히 끊어지면 힘들 것 같아. 그런데 너무 오랫동안 아프고 고생할 것 같아. 그래서 수술하자라고 권유하시는 거라면 일단 여러분 수술하기 전에 다양한 통증 치료를 한번 받아보시라는 얘기예요. 현대의학이 정말로 많이 발전했습니다. 이건 정말 여러분들께 권하고 싶은 거예요. 저희 학회에도 통증에 최적화되어 있는 그런 치료입니다. 국내에도 이미 많은 선생님이 활동을 하고 계신데 저희 학회 선생님들을 통해서 올라오는 그런 얘기들을 들어보면 이전에 비해서 통증 조절이 굉장히 쉬워지고 통증 조절이 쉬워짐과 동시에 어깨 기능을 강화시키는 운동 및 견갑대 안정성 치료라고 해요. 이런 부분들이 훨씬 더 잘 된다는 그런 얘기를 듣습니다. 여러분 딱 한 가지만 기억하세요. 수술 얘기 나왔다고 무조건 수술을 결정하지 마시고 일단 그 CD를 들고 다른 병원 몇 군데를 더 가보시는 거예요. 가보셔서 모든 병원에서 야 이거는 수술하는 게 나을 것 같아. 삶의 질이 떨어질 것 같아 라고 얘기하신다면 심각하게 한 번 더 고민해 보시고 수술 후에 재활치료 잘 받으시기 바라요.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어떤 치료를 받으시든지 간에 비수술적 치료를 했을 때 일주일 단위로 비교해서 여러분들 몸이 좋아지는 것을 경험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한테 딱 좋은 그런 치료가 될 거예요. 우선 그렇게 해서 통증 조절을 하고 해결이 되신 상태로 일정 기간 지내다 보잖아요. 어느 순간부터 적응할 수가 있습니다. 단 조건이 있죠. 전문에 의해서 꾸준하게 관찰을 받을 필요는 있습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말씀드리는 핵심은 수술이 절대적인 방법이라면 힘줄 파열이 되면 무조건 수술하는 게 낫겠죠. 그러나 수술을 하고 나서 좋아지지 않는 케이스가 제법 많기 때문에 가능하면 수술하지 않고 비수술적 방법으로 먼저 시도를 해보시라. 그걸 먼저 추천드리는 겁니다. 또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지만요. 힘줄은 어느 정도 자연 회복이 됩니다. 마치 여러분 그 살이 찢어지고 아무는 과정처럼요. 힘줄도 어느 정도 부분적으로 회복이 됩니다. 단 새 것처럼 되진 않아요. 그리고 어깨 힘줄이라는 거는요. 여러분들 나이 연식에 맞게 같이 낡아져가는 조직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얘기는 깔끔하게 좋아지신다 하더라도 여러분들 연령대보다 훨씬 더 젊은 상태로 돌아갈 수는 없어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아껴 쓰고 닦고 조이고 잘 쓰시는 거죠. 건강하게 쓰시는 겁니다. 수술 외적인 방법으로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중에 오늘 전기신경치료만 우선 좀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환자분 처음 상태 좀 보실게요. 맞아요. 이쪽으로 좀 볼 거예요. 자, 엄지 하늘로 두고 앞으로 쭉 올려보세요. 쭉 올려. 아프면 말씀하시고. 아프세요? 예, 여기서. 옆으로 한번 올려보세요. 아픈 지점. 요 부위. 여기서? 네. 요 정도에서? 네. 네. 힘 빼세요. 이렇게 제가 꺾으면 아파요? 네. 네. 요렇게 돌리면 어떠세요? 요거. 그거 많이 아픕니다. 아, 이건 많이 아프시고요. 네. 되나 안 되나 좀 볼게요. 이거 아픈 거 치료. 자, 이 환자분은 제가 페이스북에서 라이브로 치료한 그런 환자분입니다. 수술 권유. 그러니까 이분은 그 검사상에요. 수술을 당연히 받아야 될 정도로 힘줄 상태가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 근데 여러 가지 상황을 봤을 때 아픈 것만 조절이 되면 일단은 관찰해보자라는 의견이 좀 더 다수셨던 것 같아요. 여러 병원에서. 그래서 오셨는데요. 이분은 너무 많이 아팠어요. 많이 아파서 밤에 잠을 자도 좀 고통스럽고 그렇습니다. 아마 지금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 밤에 어깨가 아파가지고 많이 힘든 그런 분들도 계실 거예요. 특히 그런 분들 좀 유심히 보시기 바랍니다. 통증 조절하는 방법 중에 전기신경치료라는 방법이 있는데 결과 먼저 보여드릴게요. 당일날 일어나는 결과입니다. 때우 기분이 어떠신가 봐야지. 네, 많이 올라갑니다. 편안하십니까? 네. 아직 좀 찝찝하게 남아있는 것도 있죠? 네, 있긴 있어요. 약간 있을 거예요. 살짝. 한 번에 다 좋아지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빨리빨리 좋아질 것 같아요. 올리는 것도 어떠세요, 옆으로? 네. 편안하신가요? 네. 제일 걱정되는 게 이거거든. 아까 이거 할 때 아팠는데 지금 어때요? 네. 괜찮네요.
많이 좀 덜해지거나 조금 찝찝하게 남아있는 게 없습니까? 아니요, 지금 이거는 괜찮습니다. 아, 정말, 네. 얼리는 건 건데 이거는 괜찮네요. 다행입니다. 아, 자, 전기신경치료의 치료 핵심은 뭐냐면 일단 현재 여러분들이 아프다가 굉장히 현실적이잖아요. 진짜 아프잖아요. 현실적으로 여러분들이 아픈 거를 현실적으로 최대한 많이 줄여드리는 거, 당일부터. 그게 1차 목표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그 상태가 3일 이상 유지가 될 수 있게끔 해주는 것. 그게 두 번째 목적이 됩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요. 이렇게 통증 조절만 잘 됐다고 좋아진 상태가 아니에요. 100% 어깨가 아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요. 일상생활에서 어깨를 잘못 쓰시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어깨를 자꾸 충돌이 일어나는 잘못된 사용을 하고 계시다라고 보셔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 번째 목표가 뭐냐면 어깨 충돌이 되지 않도록 꾸준히 계속 여러분들께 알려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 세 가지가 되면 통증 조절을 최대한 많이 당일부터 시작을 하죠. 그 다음에 지속, 오랫동안 유지가 될 수 있게끔 하는 목적이 있다 그랬죠. 세 번째, 그 상태에서 어깨의 충돌이 되지 않도록 소위 일상생활을 여러분들이 수정해 나갈 수 있도록 알려드리는 것. 이 세 가지가 동시에 병행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됐을 때 수술을 결정한 환자들 중에서 수술을 보류하거나 안 하고 지금 건강하게 운동하시면서 생활하시는 분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거는 제 페이스북 라이브에 벌써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제가 입으로 주장할 필요가 없을 정도다라고 말씀드려요. 자, 여러분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여러분 배가 고프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뭘 먹어야 되지? 한식이 있고 양식이 있고 막 그렇습니다. 바쁘면 떡볶이를 먹어도 되고 그렇죠? 뭘 먹느냐의 차이지 반드시 하나만 먹어야 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수술은 절대적으로 팔에 장애가 남을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정말 필수로 여러분들한테 추천합니다. 그러나 장애가 남을 가능성이 없다. 그런 경우에는 비록 파열이 되었다 하더라도 수술을 하지 않는 것을 먼저 권합니다. 비수술적으로 먼저 치료를 해보라고 권하고요. 여러분들 스스로 자위하실 거는 내 어깨 상태는 내 나이만큼 얘도 나이를 먹었구나, 낡았구나 라고 생각하시고 아껴 쓰고 닦고 조이는 방법을 생각하셔야 돼요. 그리고 어깨 외에 다른 부위를 사용을 해서 어깨의 사용을 최소한으로 줄이시는 방법을 배우시고 그대로 쓰셔야지 돼요. 그렇게 되면은 아마 수술하지 않고도 건강해지는 그런 경험을 충분히 하실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현명한 선택하시고요.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